드디어 디비전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디비전 라운드 무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1년 중 그 어떤 주보다도, 슈퍼볼 주보다도 저는 디비전 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요일에 펼쳐지는 경기들 너무 좋고, 그리고 월요일에 펼쳐지는 수준 높은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는 이번 연도에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버팔로 빌스 간의 경기가 있는 만큼 굉장히 기대되는 주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레이븐스와 빌스라는 이 꿈의 매치업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3경기는 라인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만큼 두 팀 간의 격차가 너무나도 큰 상황이고요. 과연 업셋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 팀들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치업이죠. 바로 휴스턴 텍산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입니다. 이 두 팀은 오래오래 함께 볼 사이예요. CJ 스트라우드와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은 앞으로 10년간은 본인들의 디비전 우승을 책임질 쿼터백들이고요. 또 이 두 팀은 좋은 탤런트들을 보유하고 있고 좋은 감독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규 시즌 1등 팀과의 맞대결, 그리고 플레이오프 무대에 계속해서 맞붙을 사이예요. 그만큼 이들의 상성이나 그런 관계가 이 초기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두 팀은 공통점을 가지기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헤비 퍼스널을 좋아하는 팀들이죠. 휴스턴 텍산스의 경우 바비 슬로익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플레이 액션 오펜스를 위해 굉장히 많은 타이트 엔드와 풀백을 사용하는 오펜스 스킴을 보여주고 있고요. 캔자스 시티 칩스의 경우에도 부족한 이 리시빙진을 좀 극복해내기 위해서 타이트 엔드 2명, 3명은 기본으로 깔아두는 이들의 오펜스를 선보이고 있죠. 그러한 헤비 퍼스널 상황에서 상대 디펜스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디펜스를 상대로 좀 더 폭발력 있는 모습들을 과연 어느 팀이 더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이죠. 두 팀 모두 오펜시브 라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텍산스의 경우 단순히 한 명의 오라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오펜스 프로텍션 스킴, 커뮤니케이션 문제, 또 개개인의 탤런트, 그게 단순 한 명이 아닌 태클, 가드, 센터 모든 곳이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들을 앞에 두고서 CJ 스트라우드가 마음껏 패싱 오펜스를 선보일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뛰어난 디펜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칩스라는 팀을 상대로 이 무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칩스의 경우에도 리그 최고의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양 태클, 과연 이번 주 레프트 태클은 DJ 험프리스가 나올까? 아니면 또 한번 이 조 튜니가 알바를 뛸까? 그렇다면 라이트 태클 자리는 어떨까? 자완 테일러 이번에도 또 한번 프리스냅 페널티를 만들까? 또는 홀딩 페널티를 만들까? 또는 그냥 프리색을 만들까?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칩스의 경우에도 과연 이 오라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텍산스의 오펜스와 이 칩스 디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텍산스의 오펜스는 사실 저번 주에 물론 LA 차저스라는 팀을 상대로 좋은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CJ 스트라우드가 이 펌블된 공을 리커버리 잘 해가지고 그것을 또 패스로 만들어서 빅플레이로 전진을 했고, 또 그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결국 터치다운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에 있어서도 이들은 상대의 실수, 턴오버 이런 것들을 잘 주워 먹으면서 결국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 아름다운 그러한 절차와 무언가의 과정을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텍산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엉성하고요. 아직도 텍산스의 오펜스의 오펜시브 라인 문제는 감출 수가 없었고요. 또 CJ 스트라우드의 경기 초반 이 리듬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의 패싱 퍼포먼스 또한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즉 텍산스의 오펜스는 저번 주와 같은 문제, 아니 시즌 후반부터 계속해서 불거져 왔던
본인들의 그러한 일관적인 이 패싱 오펜스 설계에 대한 문제를 만약 이번 경기에서 뭔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저는 칩스의 압승으로 경기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텍산스의 오펜스는 부족합니다. 과연 그것을 단 한 주 만에 해결할 수 있을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들이 증명해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텍산스 경기 초반부터 무언가 자신있게 패싱 오펜스를 설계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리듬이 없고 그리고 리듬이 없는 상황에서 CJ 스트라우드의 굉장히 좋지 않은 디시전 메이킹 그리고 그에 떨어지는 패스 정확성, 우리는 분명 LA 차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칩스의 디펜스는 더욱더 혼란스럽고 더욱더 스트라우드의 리듬을 빼앗기 위한 무언가의 그러한 스킴들을 설계해 볼 것이에요. 결국 텍산스의 오펜스는 경기 초반 스트라우드가 우리가 알던 기대하던 그런 슈퍼맨이 되기 전까지 런더볼을 통해서 공을 천천히 그리고 우직하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펌블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니코 콜린스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텍산스의 오펜스가 지지부진했을 때에도 턴오버가 나왔을 때에도 결국 그 혀를 뚫어준 것은 니코 콜린스였어요. 이 정말 리그 최고의 리시버가 또 한 번 슬랜트 라우트를 타가지고 20야드 전진시킨다든지 또는 인브레이킹 라우트, 디그 라우트 또는 스루 라우트, 오버 라우트 이런 것들을 타면서 결국 칩스 디펜스를 휘저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텍산스의 또 다른 리시버들, 또 다른 타이트엔드들이 좋은 매치업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것이 텍산스의 오펜스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칩스의 디펜스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트렌트 맥더피라는 본인들의 넘버원 코너백을 이 니코 콜린스에게 붙일지. 니코 콜린스는 슬롯 리시버로서 그런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죠. 텍산스도 그를 슬롯에 위치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요. 과연 이 슬롯 코너백으로서 리그 최고의 수준인 이 맥더피가 니코 콜린스를 셧아웃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트렌트 맥더피가 아웃사이드나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과연 칩스의 다른 코너백들은 텍산스의 리시버들을 잘 제어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칩스 디펜스에 이 부상을 당해서 이 장기간 떠났었던 제일런 왓슨이라는 코너백이 이번 주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아웃사이드 코너백이 잘 정립이 되고 인사이드로 슬롯 코너백을 트렌트 맥더피를 확실하게 배치를 할 수 있는 칩스의 여유가 생기기만 한다면 저는 칩스에게 이 리시버와 코너백 매치업은 칩스에게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제일런 왓슨이 나오지 못해요. 그렇다면 트렌트 맥더피, 너가 올 시즌 물론 잘했지만 그래도 좀 더 활약 요소가 떨어지는 아웃사이드 코너백을 다시 한번 가라.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니코 콜린스는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이 코너백과의 그런 미스매치업 상황을 유도해내고 활약을 펼쳐낼 수 있겠죠. 결국 칩스 입장에서 어떻게 코너백을 배치하느냐가 이번 경기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 또한 너무나도 궁금한 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텍산스의 오펜스는 스트라우드가 결국에는 무언가의 그러한 패트릭 마홈스를 뛰어넘는 그러한 슈퍼플레이를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칩스의 오펜스 턴오버를 적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와 이들의 앤드리드 감독이 어떻게 해서든 점수를 쥐어짜내면서 결국 득점을 거두고 리드하기를 원할 것이에요. 그런데 텍산스 본인들이 경기 초반에 흐름을 찾지 못하고 이 템포를 괜히 올리다가 또 무리하고 턴오버로 연결이 되고 이럴 바에 결국 런더볼을 통해서 경기 초반에 조금씩 전진을 해야 하는데 빅플레이를 이 스트라우드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본인의 힘으로써 저는 텍산스의 오펜스가 경기 끝까지 이 초반부터 끝까지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런더볼을 통해서 안전하게 공을 운반하는 상황에서 스트라우드가 한 번의 슈퍼 플레이들을 때때로 분명히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칩스의 디펜스, CJ 스트라우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괴롭힐 것으로 보이는 이 칩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이 스티브 스패그 코치, 이 스패그 코치의 디펜스는 정말 이 윅투윅 게임 플랜에 있어서
리그 최고의 디펜스 수준을 선보이고 있죠. 아마 굉장히 16주차 경기와는 또 다른 타입의 디펜스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너무나도 이 미스매치업이라 생각이 들어요. 텍산스의 오펜시브 라인, 단순한 스턴트 플레이에도 취약하고, 단순한 블리츠 픽업이나 이러한 것들에도 정말 이들은 모자랍니다. 그런데 스패그 코치는 그러한 존 프레셔 또는 크리퍼 컨셉, 시뮬레이티드 프레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리그 최고 수준이에요. 전부 다 제로 블리츠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변칙적인 인버티드 템퍼 2 커버리지였고 블리츠 선보일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크리퍼 컨셉으로 슬락 코너백이 블리츠하고 이런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텍산스의 오라인과 CJ 스트라우드라는 쿼터백은 올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고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쓰는 코치를 이번 경기에 만났다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텍산스의 OL, 칩스의 이 디펜스들의 그런 변화무쌍한 모습에 대해서 거의 가망이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16주차 경기에서도 제가 느꼈던 것은 텍산스는 결국 이 플레이 액션 오펜스를 사용했을 때 그나마 이 칩스의 디펜스를 잘 뚫어냈고 그를 바탕으로 빅플레이와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칩스 입장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겠죠. 이 플레이 액션에 대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칠 것이고 언더센터 그리고 헤비 퍼스널 상황에서 이들은 변장된 그런 커버리지 모습을 통해서 이 텍산스 오펜스가 뭔가 공략하고 싶은 그러한 타입의 에리아를 이들이 잘 묶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 텍산스의 오펜스 그리고 칩스 디펜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칩스의 이 디펜시브 라인 퍼포먼스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한번 체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칩스는 블리츠 많이 쓰고 또 변칙적인 그런 프레셔 패키지를 통해서 단순 개개인의 탤런트 싸움을 떠나서 이러한 스킴으로 프레셔를 창출하는 것을 잘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텍산스는 이에 취약하고요. 그런데 물론 매 스냅마다 그것을 사실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칩스 입장에서도 포맨 러쉬를 통해 이 텍산스, CJ 스트라우드를 클러치 상황에서 압박을 해내야 되고 가뜩이나 이 텍산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약하기 때문에 칩스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칩스의 디펜시브 라인, 물론 크리스 존스가 아직도 있고 또 솔리드한 선수들 많아요. 조지 칼라프티스나 마이클 데나나 분명히 준수한 그룹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들이 이번 경기를 떠나서 앞으로 챔피언십 그리고 슈퍼볼 경기에 있어서 본인들의 D라인이 어느 급의 이 플레이오프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텍산스의 디펜스 그리고 칩스의 오펜스인데요. 먼저 패트릭 마호스 그리고 앤디 리드 감독이 2주를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 2주 동안 정말 이 부상자가 많았던 올 시즌 칩스는 건강한 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2주 동안 정말 많은 트릭 플레이, 정말 많은 새로운 오펜스 스킴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잘 그려왔을 것입니다. 앤디 리드 감독이 그것을 그 누구보다 잘하잖아요. 결국 텍산스의 디펜스가 본인들이 펼쳐내는 그러한 이 5맨 프레셔, 이 커버 1, 프레스 커버리지 이러한 디펜스를 펼쳤을 때 칩스의 오펜스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정규 시즌 16주차 첫 번째 매치업에서 텍산스가 투 하이 커버리지를 상대로 펼쳤을 때 왜냐? 패트릭 마홈스는 어쨌든 루 아나루머 코치가 신시내티 벵갈스와 이들의 맞대결에서 항상 보여주었던 것처럼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로 투 하이 커버리지를 꺼내라 라는 것은 어쨌든 패트릭 마홈스를 그나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전략이다 라는 것이 사실 리그에 널리 퍼져 있잖아요. 휴스턴 텍산스도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칠 수 있는 팀이고 칩스를 상대로 정규 시즌 이 매치업에서 펼쳤습니다. 하지만 칩스는 패트릭 마홈스는 투 하이 커버리지를 그냥 찢겨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 퀵 패싱 게임을 통해서 텍산스의 언더니스 존을 공략을 했고, 또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쳤을 때 칩스의 이 런더볼 능력은 굉장히 뭐 엄청난 폭발력, 뭐 데릭 헨리나 세컨 바클리 이러한 폭발력은 없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공운반을 해내고, 그리고 공운반을 해내고 뭐 비록 그 드라이브가 썰드다운으로 몰리더라도 썰드다운 상황에서 이 컨버전을 해내는 패트릭 마홈스의 막 엉성한 스크램블 능력,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수준 높고 뛰어났기 때문에 텍산스의 디펜스는 투 하이를 결국 저는 펼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칩스의 이 리시버들이 건강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뭐 존 커버리지, 비터 컨셉들을 가져온다면 저는 패트릭 마홈스가 정말 퀵 패싱 게임 쇼를 선보이면서 이 텍산스 디펜스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텍산스는 본인들이 제일 잘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 바로 커버 1, 이 프레스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한 블리츠 컨셉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칩스의 오펜스는 번치 포메이션, 뭐 스택 포메이션, 이들의 리시버들은 프레스할 수 없도록 뭐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뭐 트래비스 켈시가 와이드 오픈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들은 리그에서 가장 이 픽 컨셉, 뭐 럼라우트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앤디 리드 감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산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분명 맨 커버리지를 선보여야 하고 프레스 커버리지 해서 LA 차저스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리시버들에게 첫 번째 이 퀵 세퍼레이션을 벌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5맨 패스러시를 해서 양 태클의 그런 문제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패트릭 마홈스의 이 압박을 만들어내고 색을 만들고 뭐 펌블을 만들자, 이러한 전략으로 가야 할 텐데 맨 커버리지 자체가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칩스는 분명히 차저스와 다릅니다. 이들은 맨 커버리지를 부숴낼 수 있는 이 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리그 최고의 쿼터백을 가지고 있고, 오케이 너네 맨 커버리지 해, 패트릭 마홈스 어떻게 해서든 포켓을 빠져나와가지고 20야드 스크램블 만들어냅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번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텍산스는 그나마 이 데렉 스팅글리 그리고 이들의 코너백들이 저번 주에 보여주었던 활약처럼 어느 정도 칩스의 리시버들을 상대로 셧다운을 해내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또 하나 기대를 하는 것이, 만약 텍산스의 디펜스가 그나마 좀 무언가 기대할 수 있었던 요소가 하나라고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들의 코너백들의 싱크 앤 트레일 뭐 테크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레스 커버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존 커버리지로 이 디펜스가 변장한 모습을 꺼내 들고, 이들의 코너백들은 리시버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존으로 싱크 하다가 코너백을 보고 쿼터백을 보고,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는 이번 시즌 턴오버 인터셉션이 굉장히 많았던 시즌이잖아요. 실제로 패트릭 마홈스의 올 시즌은 분명히 리그 최고의 쿼터백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쿼터백은 올 시즌 많은 인터셉션을 던졌고, 특히 코너백들의 그러한 싱크 앤 비전 테크닉을 상대로 많은 인터셉션을 던졌어요. 저는 뭐 데릭 스팅글리를 떠나서 텍산스 디펜스의 코너백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좀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마홈스를 상대로 인터셉션을 가져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본인들의 오펜스에게 기회를 벌어다 주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오펜스가 돌아오도록, 본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코너백과의 매치업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부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경기 칩스의 오펜스를 과연 멈출 수 있는 요소는 결국 이들의 양 태클, 자완 테일러를 얼마나 잘 팰 수 있느냐. 텍산스의 디펜스 드닐 헌터와 윌 앤더슨은 저번 뭐 LA 차저스와의 경기에서도 분명히 양 태클들을 상대로 좋은 이 랩들을 보여주었고, 그들이 단순히 뭐 1대1 상황에서의 태클들과의 그런 시너지를 떠나서, 매치업을 떠나서 뭐 스턴트 플레이나 그러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프레셔를 창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칩스의 오펜스가 이번 경기 홀딩 없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까. 자완 테일러가
과연 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 레프트 태클 누가 뛸지는 모르겠지만 그 레프트 태클도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을까. 거기에 더해서 인테리어 디펜시브 태클인 드니코 어트리도 굉장히 이 수준급의 이 랩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고, 칩스의 이 태클을 공략하는 것, 이 텍산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만 본인들의 경기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의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칩스의 양 태클 문제, 과연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 작년 시즌에도 분명 도노반 스미스와 이 자완 테일러, 이 두 명의 태클은 분명히 정규 시즌에 우려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심판의 그런 성향이 어느 정도 이런 페널티에 대해서 관대한 타입의 그런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고, 그리고 도노반 스미스는 어느 정도 후반기에 들어서 본인의 폼을 되찾았던 모습이었고, 자완 테일러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지만 어쨌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도 과연 이들의 양 태클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 이번 경기를 떠나 칩스는 3핏을 노리는 팀이잖아요. 과연 슈퍼볼, 그리고 더 좋은 이 디펜시브 라인과 더 좋은 디펜스 스킴을 불러올 수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 과연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본인들이 잘 막을 수 있을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가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텍산스의 오펜스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 승리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들의 오펜스 때문에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아닙니다. 텍산스의 디펜스가 이 차저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많은 턴오버를 유발했고, 또 그를 바탕으로 많은 기회를 통해서 이 스트라우드에게 좀 더 부담이 덜했고, 그가 여러 번 슈퍼플레이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만큼은 텍산스의 패싱 오펜스는 굉장히 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한 형편없는 모습을 경기 초반에 또 이어간다면 칩스가 일방적으로 이 경기 초반에 압도하면서 이 리드를 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또 텍산스가 이번 경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턴오버를 유발해야 합니다. 분명 CJ 스트라우드는 저는 턴오버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펌블이 되었든 인터셉션이 되었든 칩스의 디펜스는 정말 만만치 않고요. 2주 동안 이들은 텍산스라는 팀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번 이 와일드카드 매치업에서 그랬듯이 텍산스의 디펜스가 이 태클을 뚫어가지고 패트릭 마홈스의 펌블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이들의 코너백들이 마홈스를 잘 봐가지고 인터셉션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러한 턴오버를 유발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칩스의 경우 이들의 코너백, 이 제일런 왓슨이 과연 컴백을 하느냐, 이 아웃사이드 코너백 자리가 안전하게 딱딱 정해지느냐 마냐의 그 차이는 결국 텍산스 오펜스의 리시버 매치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트렌트 맥터피가 아웃사이드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텍산스의 오펜스 입장에서도 특히 패싱 오펜스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두 팀 간의 승리팀이 누구냐?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가, 이 라인이 8.5포인트입니다. 그만큼 현재 칩스의 일방적인 승리를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텍산스는 와일드카드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들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올라가도 광탈하겠다 디비전 라운드에서 라는 것이 제 소감이었어요. 이처럼 텍산스의 오펜스는 아직도 무언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들의 디펜스만으로 무엇을 끌고 가기에는 칩스의 오펜스는 좀 더 준비되어 있고 좀 더 차저스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픽은 캔자스 시티 칩스입니다.